최근 며칠 새 양평군의 선거판이 요동친다고 할까, 변화무쌍하다고 할까. 이번 제9회 양평군 지방선거는 예전의 선거에 비해 심한 굴곡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거 한 달여를 남겨놓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이학표 씨가 별안간 군의원 나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연히 나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당초 국민의힘 군수에 출마했다 탈락한 김덕수 씨는 경선에 제기를 하면서 돌연 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평군 민주당 소속으로 가선거구 군의원에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진 맹주철 후보는 가선거구 기호 나번 경선을 남겨놓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돌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군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임정숙 후보의 아들의 비행 문제가 소년원 수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임 후보는 당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엊그제 달매 미술관장 조진숙 씨가 군의원 무소속으로 가선거구에 등록했습니다. 이처럼 양평군 지방선거는 선거 한 달여를 남겨놓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인투데이 뉴스 김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와 함께 요즘 양평군의 요동치는 선거판을 짚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자, 또 만났네요. 네. 두 번째 뵙네요. 네, 그러게요. 하도 그냥 요즘 며칠 새 변화무쌍해가지고 뭐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선거 사무 일정이 이제 급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아마 나선거구 후보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와중에 아마 임정수 후보의 그 가정사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월 14일하고 15일 양일에 걸쳐서 후보가 등록이 되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후보 등록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5월 20일에는 이제 벽보가 붙을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벽보잖아요. 그렇죠. 예, 벽보가 이제 붙여질 것이고 5월 21일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운동이 공직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13일간. 네네, 13일간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14일인데 6월 3일 날은 선거운동은 사실 할 수가 없으니까 13일로 실질적인 이제 캠페인은 13일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 구도가 상당히 변화무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며칠 전에 이학표 씨가 이렇게 돌연 군의원 나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선거 지형이 요동칠 것 같아요. 그러게요. 5월 4일날 등록을 하셨네요. 5월 4일날 아마 등록을 하셨고 지금 무소속으로 등록한 분들이 현재 명확하게 후보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무소속으로는 홍도찬 가선거구 군의원. 이분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분 나름대로 아마 준비를 하셨던가 봐요. 3월 30일 날 등록을 하셨네요. 좀 일찍 등록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대표에서 아마 경선에서 떨어지신 그 조진숙 씨가 또 가선거구 군의원으로 또 등록을 하셨네요. 이분은 5월 6일 날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도 무소속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학표 씨가 5월 4일 날 등록을 하셔서 현재 무소속이 세 분이잖아요. 네, 세 분인데 지금 한간에는 군수 경선을 치렀던 국민의힘 김덕수 군수 후보께서 군의원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까지는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는데 무소속 출마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몰라 어저께 잠깐 통화를 했는데 출마를 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예, 그러면 또 가선거구에도 많은
변수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요동치기기도 하고. 자, 그러면 아까 이학표 씨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학표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 개인기가 있는 데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런 점에서 본다라면 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뭐 이게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가선거구의 맹주철 민주당 맹주철 예비 후보도 아직 아마 당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만 의사 표현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김덕수 군수 후보의 아마 군의원 출마설이 그 부분을 아마 조금 저울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나오신 분들이 보면은 보수색이 좀 짙은 분들이 무소속으로 사실 출마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수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양평군에서 항상 가하나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거의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의 선거에서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가져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나. 뭐 나름대로 각 캠프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맹주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안 해요.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서 나름대로 열심히 선거를 위해서 뛰어왔는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이번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정계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그런 직접 본인의 말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더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 물론 뭐 이제 최종적으로 아직 사퇴서나 이런 걸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예비 후보로서 경선 대상자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동안에 많은 고배를 마셨잖아요. 그렇죠. 네, 참 정치라는 게 냉정하죠.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이 본인들은 항상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유권자에게 평가를 받는 거는 지금 이런 시점이잖아요. 선거 시점. 그럼 또 때로는 그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본인의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의 또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배를 마신 분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분이 말씀드릴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임정숙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임정숙 후보님은 아마 지금 문제가 조금 이슈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강행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평가를 받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의견을 피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에코저널하고의 그 단독 인터뷰 내용에서 소상히 아마 그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평가는 유권자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자식의 부모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선 또 무한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공직선거에 나오고 이렇게 선출직에 나오게 되면은 자식과는 사실 또 후보자 자체는 또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슈화가 안 되거나 공론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럼 임정숙 후보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뭐 본인이 잘 스스로 선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가면서 봐. 조진숙 씨가 네네. 비례를 신청했었나요? 네, 지금
그 3명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했었어요. 현재 국민경 전 문화복지국장이 네, 지금 비례를 최종적으로 받은 상태고요. 기호 1번에 받은 상태니까 비례 1번. 뭐 경선은 그게 아마 경선일 텐데 그렇게 떨어져도 또 이게 출마가 가능한가 봐요. 비례는. 글쎄, 그러게. 그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경선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날 나오셨었고 3분이 치렀었는데 조경식 씨가 경선에서 아마 떨어졌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페이스북에는 그동안에 나오는 거를 페이스북에도 아마 시사를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늘 등록을 하셨네요. 어저께 등록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 간에 거진 대진표가 완성 단계에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기초의원 나 선거구에 후보만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일부는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만 기초의원 나선거구가 아직 경선 가선거구도 사실상 확정됐다가 아직 그 명기철 후보가 사퇴서를 정확하게 그 당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정리는 안 한 상태죠. 그렇고 뭐 도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이쪽 가선거구에는 그 윤순옥 그 후보가 박명숙 현지 그 의원을 경선에서 승리하고 후보로 공천됐고, 이 나선거구는 이혜원 그 현지 도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제일 가장 먼저 받았죠. 도의원으로. 아직 경선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경선 등록자가. 참 유권자가 헷갈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기초의원은 나 선거구로 분류를 하고 광역의원, 도의원 선거는 1선거구, 2선거구로 그렇게 분리됐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진행하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군수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뭐 다 알다시피 그래요. 전진선 교수님이 오늘 2시에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오늘 개소식을 열고 이제 본격적인 아마 선거 캠페인 활동을 하실 것 같고, 박원미 후보는 이제 지난 3일. 네, 지난 3일에 개소식을 했고, 그때 아마 경기도 의원으로 경기도 지사로 출마한 추미애 후보가 왔었고, 전진선 오늘 후보 개소식에는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왔습니다. 아마 격려 말씀을 오늘 하셨고, 그래서 두 후보는 아마 이제 선거 출정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선거구, 일선거구가 기초의원 가선거구인데, 일선거구는 양평읍, 옥천면, 그 다음에 양서, 서종을 4개 읍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선거구. 거기에 민주당은 정인봉 후보가, 또 그 국민의힘에서는 윤순옥 후보가 출마한 상태인데, 지금 일반적인 민심으로 보면은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렵다. 바람은 민주당한테 좋지만 여기에 구도가, 지역에서 선거 구도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 최종적으로 캠페인하고 개인기에서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캠페인이 지나가면서 실수하는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승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구는 이혜원 후보가 사실 좀 독보적입니다. 이혜원 후보의 선거가 좀 독보적이고, 민주당의 김준남 후보가 지금 열심히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김준남 후보가 그 이혜원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좀 전체적인 깔려있는 평가는 김준남 후보가 좀 뒤지고 있다,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진행이 되면 틀리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 지난 아마 그때가 지금이 11일 때인가요? 도의원? 네, 지금은요. 예전에 11대. 글쎄, 그것까지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요. 양평군 의회가 10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9대 때 이종인 의원이 당선될 때 민주당이 자르시다 이거. 그래. 아니, 단체장하고
기초의회하고는 한 기수가 차이가 나요. 응? 네네. 이를테면 지금 현재가 8대 단체장이고 네, 민선 8기고요. 민선 8기고 고 그렇지. 경기도 의회가 11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잠깐만요. 얘네 이거네. 12대야? 12대네. 아유 헷갈려. 이거는 뭐 저기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버리고 하면서 다음에 무소속 기준으로다가 선거 구도로다가 할까? 그래 선거 구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한번 정확히 뜯고 나서 내가 이제 선거 구도를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가성비부터 가야죠. 도연. 글쎄요 아무도 그건 아까 했고. 도용을 했고. 저기는 했고. 이 선거구에 김준남이하고 이혜연이. 그것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그래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기초연 그러면 이제. 그래 기초원으로 하자고요. 넘어가자고요. 네, 기초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선거구는 민주당에서는 권수현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가번을 받았고요. 현직 의원인 최영보 의원이 현재 잠재적 나번 상태입니다. 기초 후보가 아직 사퇴서를 제출 안 했으니까 여기도 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소속으로 조진숙 씨가 출마를 한 상태고요.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상 김덕수 후보도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무소속 2명에 민주당 2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의 자선거구의 윤순옥 오해자 조근수 의장이 지금 가번을 받은 상태고 조근수 전 기술센터 소장이 나번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조근수 구도로 보면은 조근수 기술센터 소장 전 기술센터 소장이 그 형님도 공무원 출신이고 상당히 인적 구도가 좋습니다. 그러게요. 유리하게 상당히 유리하죠. 이 세간에는 조근수 후보가 형 조교수 형님이 아마 조교수도 공무원 출신인데 조교수장 두 분의 인맥이면은 사실 군의원은 뭐 가번이든 나번이든 상관없이 입성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해자 의장은 가번이다 보니까 뭐 당선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흔들리겠죠. 권수현 후보는 신인이거든요. 지난번에 지난 8대라고 그러나? 그때 한번 나왔던 거 기억을 하는데. 이 양평 지역에서 민주당 비례대표가 당선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까지. 이번 뭐 선거 구도도 일단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당선 확률이 적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례로 그때 나왔었던 거는 아마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비례대표 구색 맞추기로 아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권수현이라는 그 후보자 이름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아마 컴퓨터 전문가로 아마 강사를 강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뭐 가번이라고 하면 이제 안정권이겠죠, 나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각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 1, 2, 3에서 3사람이 군의원으로다가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자리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은 세간에서는 조근수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양평군의 선거 구도가 보통 이쪽당 저쪽당의 가번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번의 순위가 국민의힘이 1순위, 그 다음에 민주당 가번이 2순위,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나번이 3순위로 됐었고 항상. 그렇지. 어떨 때 이제 전지선 군수님이 무소속으로 됐었잖아요. 그때 무소속으로 됐나요? 네, 군의원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되셨습니다. 그때 3등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3위가 그 전지선 군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도 자기 개인기가 있으면 또 가능은 하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그렇다고 보면 김덕수라는 분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조근수 후보님께서 좀 긴장할 수 있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긴장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국민의힘 가번이 최다 득표를 하던 그 통계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조금수가 최다 득표하고 오해자 의장이 아마 2등으로 하고 민주당이 가번이 아마 세 번째로 득표를 해서 올라가고 나번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 변수는 김덕수 부분이 무소속 출마했을 경우에 그분의 이 득표력이 개인기가 국민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문수로 출마했다가 의원으로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성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글쎄 뭐라고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변수의 가장 핵심에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김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성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표를 많이 분산시키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판단하면 일반적인 평가죠. 보수 진영에서 몸담고 보수 쪽에서 정치를 해왔으니까 또 국민의힘 당원이었었고 보수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쪽 인맥이 있겠죠, 물론 들어와서. 근데 지금은 황금 후보가 이쪽도 저쪽도 싫다라는 이 유권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투표장을 안 가려고 하다가 무소속이 나오면 또 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도 사실 어떤 개인의 능력이겠죠. 무소속이라는 건 자기 개인기가 정말 필요한 선출 예비 후보가 될 테니까 무소속 후보라는 건 상당히 자기 개인기가 아주 특출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네 거기 개인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무소속 후보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무소속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자기 개인의 능력이나 자기 개인기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어렵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본인이 생각하겠죠. 뭔가 보관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오신다고 하면은 뭔가 보관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기초의원 나로 넘어가 보죠. 네네. 나선거구는 지금 이제 부의장을 하시던 지민이 부의장이 나번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김성교 의원 인턴을 하던 전병곤 씨가 가번을 받았고요. 전략적으로 조근수 가선거구의 조근수 후보 개소식 때 김성교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 기호를 인준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선에 통과는 다 된 사람은 있고 가번과 나번의 기호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병곤이라는 그 젊은 분은 사실은 인지도가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나이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가 없고 김민희 의원은 부의장을 하면서 그래도 인지도를 많이 넓혔으니까 나번에서 본인의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선거에 임해라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맞는 선거 전략이죠. 근데 민주당은 박제가 좀 이제 생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나선거구 민주당 쪽 기초의원들은 아직 경선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아마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모부님 자녀 문제로 경선이 좀처럼 진행이 안 되고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는 그래도 결말이 나지 않겠어요? 그럼요. 이제 5월 14일은 당장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에 13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하루 만에 등록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종단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임정숙 그 후보도 당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아마 입장을 정리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요번에 회자된 임정숙 후보님 자녀 문제는 사실 악재죠. 박은미 후보님께서 악재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선거 캠페인이 더 진행되고 나면은 상대 측에서는 봐주지 않겠죠.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 더 아마 회자가 될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나마도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개시가 되면 아닌 말로 속된 말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선거판이라는 게 너 죽고 나 살고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그걸 연쇄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거기에 새끼쳐서 또 물고 늘어지고 이제 이런 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만연이 됐었는데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가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 선거 캠페인이 진행이 되면은 과열되거든요. 네, 그 캠페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후보자도 좀 흥분할 수 있고 약간 업이 된 상태에서 캠페인들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네거티브가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이제 또 그 전진성 현재 후보님 캠프에서는 또 박은미 그 군수 후보의 어떤 약점이나 이 부분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 또 박은미 캠프에서도 뭔가 네, 전진성 후보님의 약점이나 뭔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임정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이제 가장 선정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이 피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당연히 아픔이 큰데 이제 후보님도 억울하겠죠. 그 동안에 이제 자녀를 떠나서 그 본인이 선거운동 준비를 사실 4년간 해왔지 않았겠어요. 지난번에도 네.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4년 전에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번을 받아서 아깝게 떨어졌죠. 송진욱 후보한테 아마 그러니까. 네, 아깝게 떨어져서 더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한번 출마하셨던 거고 그게 너무 아깝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자녀 문제만 안 생겼으면은 이분도 어떻게 보면 해볼만 하셨던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분이라 해볼만 했었는데 이런 악재가 있어서 뭐 내 마음대로 되나요 자녀가 사실. 그렇죠.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악재긴 합니다. 그러게요. 또 이번에는 이학표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얘기 좀 해볼까요? 이학표 후보님은 옛날에 도의원에 나왔었죠. 출마를 몇 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이종인 의원 때 도의원 무소속으로 원래 나왔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그 당시에? 네, 도의원 무소속으로 나오셨다가 출마는 도의원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정병국 의원의 설득에 의해서 바른미래당 그래, 맞아. 바른미래당의 옷을 입고 최종에는 바른미래당 옷을 입고 이제 선거에 출마했고 그때 최종 이제 선거를 치렀죠. 이제 그때는 국민의힘의 윤광신 현직 의원이 이제 윤광신 의원이었었고 이번에 군수 경선에 국민의힘 군수 경선에 출마했던 윤광신 전 도의원이 그 당시에는 현직 의원이었습니다. 현직 의원이었었고 유리했었죠 당시에도. 민주당 바람이 좀 불리긴 했고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이제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훈풍이 불었죠 민주당한테. 이번하고 비슷하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훈풍이 불었어요. 선거에 유리한. 그러게 그 당시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마 70~80%를 넘나드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봐요. 제가 잘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상당한 훈풍이 불어서 뭐 나가기만 하면 당선된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랬지만 당시에 여기는 워낙 보수세가 센 곳이라 당시에 이종인 지금 전 도의원이 되셨죠. 이번에 민주당 군수 예비후보에 경선에 나왔다가 이제 떨어지신 그분이 도의원이셨던 예비후보였었어요. 도의원. 그때 당시에 이학표 후보님하고 윤광신 현직 도의원, 그다음에 이종인 출마자. 이렇게 세 분이서 경합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학표님이 표를 많이 가져가서 당선됐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 보면은 3자 구도로 하다 보니까 이학표 이 당시에 그 도의원 출마자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보수표를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이종인 전 도의원이 당시에 도의원에 당선됐다고 이렇게 평가들 합니다. 사실은 당시에는 윤광신 의원이 이종인 그 출마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당시에는 사실.
벌써 4년 전에, 8년 전에, 8년 전에 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네. 다 된 8년 전 얘기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조건 아마 되실 걸로, 그때 당시에도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여론조사에도 안 잡혔었어요. 이종인이라는 분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화표, 지금 군의원 출마자께서, 그때도 이제 고배를 마셨죠. 그러고 나서 지난 아마, 그 이후에 또 선거 때, 18년인가 19년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비례대표로다가 또 한번 그때가 2018년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가 2018년. 네네네. 비례대표를 받기 위해서 또 받았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오랫동안 국민의힘 전신 대표 있었죠. 뭔데? 서창원. 아니, 서창원이 아니고, 그때,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그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연유로다가 어떻게. 네, 당시에는, 결과적으로는 당선권의 번호를 받으셨는데, 완벽히 안정권의 아마 비례대표 번호를 원래 이렇게 되셨다가, 밀려나면서. 네. 그래서 아예 그 비례 후보마저 아마 집어던지고 사퇴한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생각이 나네, 이제. 그렇습니다. 원래. 맞아. 완벽한 비례대표를 받으셨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하여튼 비례대표 순번이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그 번호마저도 사퇴하시는 바람에 사실 거기까지 당선이 됐죠, 당시에. 그랬었나요, 그때? 네네. 처음에는 비례 순위가 엄청 빨라서 앞 순위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어찌 해서 후순위로 받았다가 기분이 나쁘니까. 뭐 기분도 그렇고 원래 번호 있던 게 아무 이유 없이 뒤로 밀리면은 사람이 또 공정성이라는. 그 당시에 누구냐면 서청원 대표 시절. 내가 기억을 해, 그때. 맞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었던 분인데, 이제 지금은 제가 출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지금 이번에 양평군 의회 9대의 양평군 의회는 너무, X판이었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의원들이 이 집행부를 감시하는 게 아닌 집행부의 보수기 역할에 너무 했고 민주당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선동하고 투쟁만 해왔다. 이거는 정치는 의회라는 거는 정치를 해야 되는 곳인데 싫은 사람과도 악수를 하고 나의 양평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상대의 거를 다 통과시켜도 내 거 하나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가 아닌 대리와 반목만 해왔다. 그러면서 양쪽을 다 아마 싸잡아서 단하시면서 저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어른으로서 이번에 만약에 입성하게 되면은 어른으로서 정치가 뭔지를 좀 알려주고 싶다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가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대위에 좀 실망한 그 부분이 아마 출마의 결정적인 계기. 동기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섣불력 관계되는 그 일선에서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운동도 많이 전개를 하고 투쟁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아마 무사람들한테 많이 각인이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분이 무항리 매립장이죠. 지금은 이제 그 위성 매립장. 지금 이제 자원순환 센터. 이렇게 바뀌었는데, 당시에 처음으로 성상검사라는 거를 이분이 실시를 했죠, 사실. 이 쓰레기 성상검사라는 거는 그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전부를 다 뒤져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그 정도로 사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강성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매립장 관련한 비대위 이런 부분들도 맡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섣불역 옛날에 섣불역 역사를 만들기 위한 그거에도 투쟁을 많이 하셨고 뭐 나름대로 곳곳에서 있고 지금 이장협의회장이신데 아마 이장협의회장 사퇴 안 하고도 출마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선거법이 또 바뀌었나?
글쎄, 제가 그걸 좀 오늘 좀 자세히 찾아보질 못했는데, 현재 아마 지평면 이장 협회장직을 유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가능하니까 선관위에서 등록을 받아줬을 것이고. 그러겠죠. 네, 상관이. 아니, 그 이후에 확인은 못 해봤는데, 당시에는 아마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게, 하나 더 말씀. 이게 무소속이 일반 정당의 공천 등록하고 좀 틀립니다. 정당의 공천은 이제 선관위에서 한 기탁금만 내면 되는데, 이 무소속이 된 사람은 누군가의 추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등록받을 수가 없잖아요. 200명인가 얼마인가 네, 있죠, 그게? 뭐, 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더 많겠지만, 300명인가 그렇고요. 시도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이야. 국민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자필 사인이나 도장을 한, 이 추천을 다 받아서 그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이 됩니다. 선관위의 그 기본 그 선관위의 저기 비치된 자료로 그걸 받아야 등록이 될 수 있고 또 기탁금이 200 아니에요? 시도의원이 300. 300인가? 네. 그다음에 시군 구의원이 200만 원. 네. 그다음에 뭐 2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뭐 50% 정도 아마 감액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장애가 있거나 이제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면도 출마가 되면 또 감면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군 의원 무소속이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우리는 이제 해당되는 게 기초의원이니까. 네. 시군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하면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추천. 국민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구. 가선거구면 가선거구, 나선거구면 나선거구 지역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예, 50인에서 100인 이상의 서명을 자기 이름을 걸고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를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 다 그걸 받으셨겠죠? 받았으니까 받아줬겠죠. 등록이 됐겠죠. 그거야.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해도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 역할 마치기 위해서 또 발빠르게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초의원은 공탁금이 200이죠? 네, 그 기초의원은 공탁금이 200. 선관위에 등록하는 거죠.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액이 200. 군수는 1000만 원인가? 아니요. 군수가 500인가? 그래요? 네네. 제가 한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은 국회의원이 2000이고. 제가 한번 볼까요? 요새는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럼 아주 빨라. 네, 간단합니다. 군수부가 아마 선관위 기탁금이 1000만 원이네요. 맞아. 1000만 원이 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아마 2000인가 될 거래요. 네. 참고로 그리고 도지사는 5천만 원이네요. 맞아. 광역시장 그래, 맞아요. 도지사는 5천만 원. 광역단체장. 네네. 맞아. 그렇게 알고 그건 변하지가 않았네 보니까. 네.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되기 전에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면은 그때 한번 또 자리 한번 마련하죠. 하고 또 구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더 세세하게 한번 짚어보시죠, 뭐. 자, 그래요. 오늘도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쓸 게 있나 모르겠다.